안녕하십니까. 텔레마케팅 관리사 자격증 과정의 김민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챕터 2 마케팅 환경 분석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까지 이어서 했던 마케팅 환경 분석 이 챕터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마무리하고 핵심 기출 문제를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먼저 볼까요?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에서 RFM 분석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의 마지막쯤에 했던 이 RFM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RFM 여러분 이 문제 자체에서도 형광펜 하나만 칠해주세요. 이런 식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RFM 기억나시죠? R, 리젠시, 최근성, F, 프리퀀시, 빈도. 얼마나 자주 구매를 하나? 얼마나 최근에 구입을 하나? 얼마나 자주 구입을 하나? M, 머니터리. 얼마나 많은 금액을 구매를 하나? 바로 자 보기에서 좀 다른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구매 최근성. 얼마나 최근에 구매했는가? 있죠. 그래서 RFM 중에 R에 해당되는 얘기네요. 그렇죠? 두 번째, 구매 빈도. 일정 기간 동안 얼마나 자사 제품을 자주 구매를 했는가? F에 관한 이야기죠. 3번, 구매액. 일정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액수의 자사 제품을 구매했는가? M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네 번째, 구매 방식. 상담원을 통한 구매인가? 인터넷을 이용한 구매인가? 물론 이 구매 방식, 고객이 어떤 방식으로 구매를 하는지 이런 정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RFM 분석 기법에는 사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구매 방식은 해당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RFM의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 뭐라고요? 최근성, 그다음에 빈도, 그리고 구매액.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향후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교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을 때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랬어요. 자, 이 표를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했었던 거 생각나세요, 여러분? 보완적인 접근법과 그리고 비보완적 접근법 중에 한 가지인 사전 편집식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 이것도 당연히 우리 한번 해봐야겠죠. 직접 해보지 않고서는 사실 알 수 없어요. 자, 지금 A와 B, C 그래서 대안이 총 3개네요. 3개 대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5개나 돼요. 5개나 된다는 말은 5개 모두 다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자, A 볼까요? 먼저 학교 위치 1번부터 위에서부터 내려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위치 10점, 그리고 A 대학교는 10점이에요. 그리고 수업료 가중치 9점, A 대학교는 10점을 받았네요. 자, 그 다음 입학 조건 8 곱하기 10, 그리고요 명성 7 곱하기 8, 그리고 6 교육 과정 6 곱하기 10 하면 총 합계가 몇이 나오냐면요 386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볼까요? B대학교 학교 위치 10 곱하기 10. 10점이 맞네요. 그쵸? 두 번째 수업료 가중치 9 곱하기 10.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쵸? 그 다음 입학 조건 8 곱하기 10. 아니, 여기도 똑같네요. 그 다음 명성 7 곱하기 9. 그 다음 교육과정 6 곱하기 8. 그래서 총 합계는 381입니다. 여기가 조금 더 높네요. 그쵸? 자, C도 한번 해봅시다. C. 학교 위치 가중치 10. 10점. 그 다음에 수업료. 여기는 9점이네요. 그 다음 입학 조건 8. 10점 받았고요. 그 다음에 명성 7 곱하기 9. 그 다음 6 곱하기 8. 마지막 가중 기준. 자, 그래서 총 합계는 372가 나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보완적 접근법을 선택하게 되면 합계가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정답은 A가 되겠네요. 가장 높은 거. 자, 그러면 비보완적 접근법으로 했을 때 학교를 선택하면 어떤 걸 선택하게 될까요? 사전 편집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여러 가지 지금 5개의 기준 중에 가중치가 가장 높은 것부터 따져보는 거예요. 자, 가중치 10점이죠. 자, 10점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거 뭐 있나요? 3개 다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수업 위치에선 정할 수가 없겠네요. 그럼 수업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중치가 바로 9점인 수업료죠. 자, 수업료 A대학교 10점이고요. B대학교 10점, C대학교 9점이에요. 그러면 C는 안 되겠어요. 그쵸? 이 둘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겠네요. 그 다음 가중치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입학 조건이네요. 8, A대학교 10점, B대학교 10점. 이것도 동일하네요. 그죠? 여기서 선택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가중치를 가지고 있는 명성을 볼까요? A대학교는 8점, B대학교는 9점. 여기서 다르네요. 그죠? 차이가 나죠? 어디가 더 점수가 높나요? B대학교. 그래서 사전 편집식 접근법으로 학교를 선택하면 B학교를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보완적 접근 방식에 대해서 계산하는 문제는 필기와 실기에 자주 출제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눈으로 제가 하는 걸 보고만 계시면 안 되고요. 직접 해보셔야 돼요. 손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과정은 맞았지만 덧셈이 조금 틀렸다. 그러면 감점. 혹은 문제가 아예 틀리죠. 왜냐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실수 없이 한번 해보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PC만을 이용해서 표준화된 제품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접근하는 마케팅이다. 이것은 데이터베이스 마케팅과 거의 좀 차원이 다르죠. 일단 PC만을 이용한다. 물론 주로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이용하긴 하지만 PC만을 이용한다고 하긴 좀 어렵죠. 두 번째, 표준화된 제품이다.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을 하는 목적은요, 고객에게 정말 적합한 상품, 정말 고객에게 꼭 필요한 제품만을 선정해서 홍보를 하죠. 판매를 하고 상담을 진행하죠.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된 제품 절대 아니다. 바로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접근한다. 이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는 말 그대로 어떤 고객의 데이터를 가지고 접목시키고 접근하는 거 방식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는 아니다 라는 거죠. 두 번째, 대중매체를 통하여 전국적 대중에게 자사의 상품 인지도를 높게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 글은 처음이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 1챕터에서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관리사 자격증, 관리사 그 1챕터에서 핵심 문제를 풀 때 매스 마케팅이라는 게 나왔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 매스 마케팅. 이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대중에게 자사의 상표 인지도를 높게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매스 마케팅이지만 이것은 데이터베이스 마케팅과 다르다라는 거죠. 3번,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은 VIP 고객 리스트만을 이용한 마케팅 기법이다. 물론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을 이용하는 이유는 우량 고객을 좀 선출해내고 우량 고객에게 계속해서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하지만 VIP 고객 리스트만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VIP 리스트 혹은 VIP 리스트 말고 일반 우량 고객을 선출해내는 작업. 우리 이걸 뭐라고 했었죠? 스크린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일반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은 VIP 고객 리스트만을 이용한 기법은 아니다. 네 번째,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에서 데이터베이스는 고객의 개인별 특성을 담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1대1 마케팅, 1대1 관계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4번. 고객이 구매 의사 결정 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려운 이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구매를 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위험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자아가 손실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혹은 사회적인 요인도 있었고요. 혹은 신체적인 위험도 있었고요. 기능이나 성능에 대해서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까 봐 위험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거였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제품의 다양성, 그리고 기술의 진보, 제품의 복잡성, 소매 시장, 구조 변화 등으로 구매 활동이 복잡하고 선택할 상품이 많다. 그렇죠. 이게 많다 보니까 우리 최근에 어떤 말 많이 하나요? 무언가 결정할 때 좀 힘들어하는 사람. 구매 장애자라고 막 부르잖아요. 그래서 1번은 맞죠. 최근에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서 구매 의사 결정 활동을 함에 있어서 약간 어렵다. 두 번째, 기술이 발달되어 제품의 품질, 안전, 성능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가요? 과학기술이 발달되고요.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 성능은 너무나 우수해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 다들 우수해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고르기 힘들죠. 선택하기 어렵죠. 우리가 몰라서 못 고르는 거, 정보가 없어서 못 고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정보가 너무나 넘쳐나고 있죠. 그렇다 보니 정말 나에게 필요한 정보, 그리고 정말 사실적인 정보,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정보의 양, 정보는 재현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 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물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품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이제 세일즈맨들을 이제 만나다 보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어려움을 토로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그거예요. 너무나 요즘 고객들이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설 자리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제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제품도 많다. 왜냐하면 정보들이 너무나 많이 넘쳐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럼 3번 보기를 볼까요? 동일 상품도 다양한 가격대를 보이고 있어서 소비자는 더 낮은 가격에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소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요즘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제품도 너무나 많고 유통 경로가 너무나 다양해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자동차의 와이퍼를 하나 구매할 때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시킬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너무나 다르죠. 뭐 G마켓에서 구입할 때, 옥션에서 구입할 때, 혹은 어디에서 구입할 때 할인 쿠폰을 더 줘요. 혹은 내가 여기 우수 고객이어서 얼마나 할인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이러한 가격 할인 형태라던가 다양한 제품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네 번째, 또 현대인은 쇼핑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빠서 합리적인 소비 활동과 의사결정을 할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맞아요. 요즘에는 이제 타임푸어라고 해서 시간이 많이 부족한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죠. 그렇다 보니까 정말 쇼핑할 시간이 없고 쇼핑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을 할 때 조금 힘이 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미미박스라고 아시나요? 여성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이 미미박스가 뭐냐면 화장품을 집으로 배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선택한 화장품이 배달되는 게 아니라 이런 쇼핑할 시간이 없는 고객들 혹은 내가 최근에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는 고객들 있죠. 그래서 그런 고객들은 한 달에 한 번 잡지를 구독해서 보듯이 한 달에 한 번씩 화장품 박스가 와요. 그 박스에 물론 내가 필요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처음 보는 제품? 이거 어떻게 쓰려야 되는지 모르는 제품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현대인들은 일단 시간을 조금 아낄 수 있고요. 이런 수고로움, 노력 아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었죠. 그래서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럼 5번 한번 볼까요?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마케팅 정보 시스템의 종류는 무엇인가? 우리 앞선 시간에 했던 것 중에 마케팅 정보 시스템의 종류가 5가지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고객 정보 시스템, 마케팅 인텔리전스 시스템, 마케팅 조사 시스템, 마케팅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그리고 한 가지는 내부 정보 시스템이 있었죠. 자, 그러면 여기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들이 자료를 분석하고 또한 보다 나은 마케팅 실행을 위한 대안 마련은 물론 뭘 한대요?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보조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된 통계적인 도구와 의사결정 모델을 말한다. 자, 의사결정 모델이래요. 그럼 정답이 뭘까요? 4번. 마케팅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볼까요? 고객의 다양한 정보를 컴퓨터에 축적하여 이것을 가공, 비교, 분석, 통합하여 마케팅 활동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케팅 기법이 무엇이냐? 정답은 3번.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죠. 자, 우리 이 표적 마케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다다음 시간 정도에 하게 될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긴 해요. 하지만 여기서 설명하는 것, 자, 고객의 다양한 정보, 이게 뭘까요? 데이터죠. 고객의 데이터를 컴퓨터에 축적한다. 베이스화시킨다. 그리고 이것을 통합시키고 여러 가지 가공, 비교해서 전사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그게 바로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었죠. 자, 7번.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1번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랑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자,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맞춘 분석으로 고객과 기업 간의 접촉, 횟수, 금액 사용하셨던 금액, 이거에 대해서 고객을 분석하는 방법이 뭐가 였을까요? 바로 RFM 분석이죠. RFM 분석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다루었어요. 고객 평생 가치. 이게 바로 뭐다? 고객이 처음 구매를 시작하고 어떠한 접근, 그리고 구매를 처음 한 그 시기 때부터 구매가 마지막일 거라 예상되는 그때까지 고객이 얼마나 우리 기업에 어떠한 가치를 제공하는가, 이거 총합계 따지는 것을 고객 평생 가치 분석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입니다. RFM 분석이죠. 자, 그래서 고객 간의 접촉 횟수 그리고 사용 금액, 이런 것들 RFM 분석의 분석 도구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자, RFM 분석은 그러면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도 분석할 수 있을까요? 잠재 고객, 신규 고객?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 RFM 분석은 기존의 구매 이력을 바탕으로 분석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신규 이력은, 신규 고객, 잠재 고객은 한 번도 구매한 이력이 없기 때문에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RFM 분석은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활용 절차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순서 굉장히 조금 어렵고 힘들어질 수 있죠. 하지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맨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자, 한번 쭉 보세요. A부터 F까지. 어떤 게 가장 먼저 선별이 되어야 될까요?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활용이라고 했어요.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활용한다는 건 고객의 정보를 활용하는 거구나. 수집하고 처리하고 분석하는 활동이구나. 그러면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가장 첫 번째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많이 모으고 수집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죠? 너무나 많은 데이터들을 다 쓸 건가요? 하지만 다 모든 고객에게 우리가 접촉하고 마케팅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고객을 유형별로 분류화 시켜놓고 데이터베이스화 시킨다. 이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시스템, 그리고 마케팅 전략과 시스템의 일치화가 필요하죠. 이게 일치가 되어야 고객에게 어떠한 마케팅을 제공할 수 있고 어떠한 특성인지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 지금 해다 보니까 A, B, C, D, E, F 순서대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 이렇게 유형별로 고객을 나눴죠. 그 다음에 집단별로 특성을 추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나눈 어떠한 유형별 고객을 이 유형별에 있는 특성, 이 고객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분명히 공통된 특성들이 있을 것이다. 이걸 찾는 게 4번이고요. 5번은 변수를 분석한다. 이 변수 분석 단계에서 무엇을 하는지 기억하시나요? 변수 분석은 어떤 요인이 고객을 정말 구매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인가, 그게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변수인데 이 변수가 무엇이냐 확인하는 게 5번째 단계죠. 그 다음 이런 과정들을 모두 다 마친 다음에 개별 고객에게 특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바로 사실은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의 목표죠. 그렇게 해서 매출을 증대시키고 그리고 고객에게 관심을 좀 많이 얻고요. 그리고 수익률도 올라갈 수 있고요. 경쟁 업체로부터 시장 점유율도 많이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고객 데이터 수집, 유형별 고객 분류, 그리고 데이터베이스화,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과 시스템의 일치화, 그리고 고객 집단별 특성 추출, 변수 분석, 개별 고객에 특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순서 2014년 2회에 출제가 됐던 문제니까 여러분들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기업의 내적 강점과 약점, 그리고 외부 위협과 기회를 자세히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스왑 분석이죠. 기억나세요, 여러분? 스왑 분석? 자, 스왑.
S, 강점과 약점, 기업의 내부 환경이었죠. 그리고 기회와 위협, 기업의 내부 환경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의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을 잘 분석해서 그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펼쳐야 된다라는 거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총 나왔던 필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총 4가지로 어떤 마케팅 전략을 펼칠 때 도움이 됐었는데, 자, 이런 표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래서 강점이 있고요, 기회가 있어요. 그럴 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사업하기 좋죠. 그리고 확장할 수 있는,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 그 시도가 펼쳐질 수 있는 바로 그 환경이다. 강점이 있는데 위협이 있어요. 그러면 강점으로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 위협인데 기회가 있어요. 그럼 기회를 잘 포착해서 빨리 약점을 보완해야겠죠. 내가 지금 약점도 있는데 위기까지 왔어요. 그럴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최대한 안정성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거나 그럴 땐 되게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학 분석과 더불어서 했던 분석 방법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바로 BCG 매트릭스. BCG 매트릭스가 있었고 4가지가 있었죠. 별, 물음표, 그리고 강아지, 그리고 현금 젖소. 그래서 별은 어떤 단계였다? 시장 점유율과 상대적 시장 점유율과 시장 성장률을 봤을 때 둘 다 모두 다 높았어요. 그렇죠? 다 높아서 어떻게 됐었죠?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더 물건을 많이 판매할 거다. 그래서 제품 수명 주기상 바로 성장기에 포함이 됐다.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 물음표, 퀘스천 마크가 있었죠. 이때는 언제죠? 상품 시장 성장률은 굉장히 좋아요. 시장 성장률은 좋지만 상대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어요, 잘. 그래서 바로 물음표, 퀘스천 마크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보통 그 제품 수명 주기에 비례하면 이 도입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도구, 죽어가는 멍멍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상대적인 시장 점유율도 낮았고요. 시장 성장률도 낮았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사라지는 쇠퇴기에 포함이 됐다. 현금 젖소는 가장 매출이 많고요. 그리고 현금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경쟁도 물론 많이 있지만 어떤가요?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시기라서 가장 매출에 사실 많이 도움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온 현금은 물음표 혹은 별로 옮겨진다. 그래서 상품, 그 제품 수명 주기상 어디에 속했다? 성숙기에 포함이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BCG 그리고 수학 분석을 배웠었습니다. 10번 RFM 분석이 또 나왔네요. 문제가.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 자, 보기 읽어보겠습니다. 1번 RFM 분석은 다이렉트 메일이나 카탈로그 우송 리스트 추출에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맞습니다. 두 번째, RFM 분석은 원리가 매우 간단하지만 실제로는 높은 반응률을 가져오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렇죠. 3번, RFM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과의 거래 기록이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RFM 분석은 기존 고객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렇죠. 네 번째, RFM 분석은 거래 관계가 없는 잠재 고객에 대해서도 적용이 직접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RFM 분석은 기존의 구매 이력을 대상으로 우리가 평가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잠재 고객에게는 활용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11번 고객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그리고 활용 방안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고객의 체계적인 분류를 실현한다. 그렇죠. 우리가 고객 데이터베이스, 우리 아까 지난번에 바로 앞서서 했던 문제 중에서 보면 고객의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의 어떤 그런 절차들에 대해서 했을 때 첫 번째가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이런 정보를 수집한 이후에 모든 고객들을 대상으로 마케팅할 수 없기 때문에 유형별로 나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 기업과 우리 상품과 가장 적합한 시장을 고르죠. 그래서 체계적인 분류를 실현한다는 것.
두 번째, 고객별 DB 반응도를 분석한다. 그렇죠. 우리가 고객에게 접촉하기 위해서 여러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접촉에 난 접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했지만 고객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고객별로 DB 반응도를 좀 분석해서 이 고객은 어떤 식으로 접촉했을 때 반응이 굉장히 높구나. 이럴 때 굉장히 긍정적이구나. 이런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바로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의 특징이다. 세 번째, 제품별 판매 히스토리를 분석한다. 사실 정답은 3번인데요, 여러분. 자, 보세요. 제품별 판매 히스토리를 분석한다? 이거는요, 정말 기업 위주의 데이터죠. 그런 분석이고요. 사실 이런 제품 위주로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고객 위주로 만드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은 제품이 혹은 기업이 주체가 아니라 고객이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고객 라이프 스타일을 분류한다. 그렇죠. 고객이 보통 이제 우리가 고객에게 구매 행동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사회적인 요인도 있었고요. 개인적인 요인도 있었고요. 심리적인 요인도 있었죠. 그래서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분류한다. 개인적인 어떤 영향 요인을 확인한다. 이거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제품별 판매 히스토리를 분석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의 목적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1번. 고객 가치의 극대화를 통한 기업 가치의 극대화이다. 그렇죠. 사실은 물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고객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결국 이것을 하려는 목표는 뭐였나요?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였죠. 그죠? 매출을 높이고 이미지를 높이고 그리고 수익을 창출하고 이게 바로 목적이었죠. 두 번째,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기존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고 고객을 강화한다. 그렇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장점 중에 한 가지가 마케팅 비용 감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고객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는 비용보다 기존에 있던 고객과 시장에 접촉하는 비용이 더 적게 든다라는 게 있었죠. 3번, 고객에 대해 판매를 최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해서 수익을 극대화한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어떤 비용을 좀 줄이고 판매를 좀 최대화하는 거죠. 어떠한 것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고객의 정보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4번, 즉각적인 고객의 반응을 이끌어낸다. 사실 이 데이터베이스는요, 이러한 구성 요소들은 단기적이고 즉각적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정답은 사실 4번이고요. 이 데이터베이스 구성 요소들은 굉장히 주의 깊고요.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즉각적이다 혹은 단기적이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 부분은 틀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의 목적, 바로 장기적인 관계,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이러한 태도로 자세를 유지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는요, 이 챕터의 마무리를 지었고요. 자, 이 챕터 마무리 과정 정리 잠깐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챕터의 제목은 뭐였죠? 마케팅 환경 분석이었어요. 그래서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내부적인 환경 요인이 있다. 그리고 그 환경을 분석하고, 그래서 그 환경을 분석한 토대로 마케팅 전략을 펼칠 때 사용하는 도구는 스왓, 그리고 BCG 매트릭스가 있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러한 환경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환경 중에 하나가 바로 소비자 행동이었다. 그래서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가지, 사회적인 요인, 개인적인 요인, 심리적인 요인이 있었고, 소비자는 의사결정을 할 때, 구매를 할 때 단계를 거치는데 총 5가지 단계를 거친다. 문제인식, 정보탐색, 대안, 평가, 결정, 그 다음 구매 후 행동. 중요한 것, 대안 및 결정, 대안, 평가, 결정할 때 보완적 반식이냐, 비보완적 접근이냐, 이것들 확인하는 것. 그리고 5번째, 구매 후 행동은 만약에 불안하고 이 구매가 내가 좀 잘못된 것 같다,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후회하는 마음을 인지 부조화, 구매 후 부조화라고 했다. 우리가 이것까지 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했던 것이 바로 마케팅 정보 시스템에는 마케팅 조사 시스템, 내부 정보 시스템, 고객 정보 시스템, 그리고 마케팅 의사결정 시스템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이 부분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가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RFM 분석.
네, RFM 분석은 최근에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구매를 했었느냐에 따라서 분석하는 기법, RFM이다. 그래서 RFM은 기존 고객에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신규 고객, 잠재 고객에게는 시행할 수 없다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강의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